가자고 2023년 1학기 기말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제 보통 나오는 시험 형태의 유형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내신 문제나 아니면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낼 수 있는 만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들 얘기로는 100점이 한 명 있거나 이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로 이제 1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객관식 24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2번부터 5번까지 총 4문제 정도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이제 세포호흡이나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런 에너지 대사량, 그리고 신경전도의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4문항 중에서 4문제 정도는 앞부분에 있는 걸 굳이 또 내셨다는 이런 특이사항이 있고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항상성이나 방어 이쪽으로 가면 지엽적인 문제들,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이런 특이한 질환들에 대한 설명들도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1번 문제는 이제 방어작용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시험 범위가 방어작용까지다 보니까 첫 문제에서 이제 방어작용 문제가 딱 나왔는데 쉬운 듯 하지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보기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있거나 1, 2, 3, 4, 5에서 틀린 것, 맞는 것 골라라 이럴 때 이제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1번 문제에 딱 배치가 되고 나서 2번부터 5번까지 중간고사 문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소위 얘기하면 멘탈이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첫 도입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근수축 문제인데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근수축은 풀이 방법 자체가 이제 유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풀이 방법 자체가 변화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집어넣고 이제 머리를 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문항 분석에 써놨지만 이게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의 형태도 물론 있지만 주로 이제 타학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운정이나 대화나 한빛이나 이렇게 항상성과 방어는 거의 타학교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통 학원에서 내신 준비를 할 때 타학교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이제 단원별로 정리해 놓은 걸 정확하게 풀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았나 싶어요.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이 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19번과 23번 문항은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말고사의 특징은 수능 특강, 그 다음에 타학교의 내신 기출, 그리고 고3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는 풀어나가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특이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